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새해가 밝았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올해는 이제, 목표가 뭐예요? 합격하면 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일단, 지금 계신 분들 다 붙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만 하세요. 꾸준히 하시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면요. 우리 시험 공부가 이게 반복을 하는 공부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복하시면 되고, 너무 암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꾸 맨날 외우려고 그러세요, 지금. 자, 근데 문제는 외워보니 뭐 할 거예요? 오늘 다 외웠어, 수업 끝나고. 뭐 하려고?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 말에. 그러니까 너무 암기 치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공부 특징이 뭔가 하면 듣다 보면 나중에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공부지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됐고. 일단 이제 보시고, 저는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한이랍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1년 동안 또 이제 열심히 봐야죠, 또 이제. 자,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오늘 수업 스케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크게 이제, 1교시에는 이제 공시법이 뭔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2교시에는 총칙, 그 다음 이제 지번과 지목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이 이제 공시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이에요. 이제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자, 이제 우선, 자, 보세요. 이제 시험 특징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자, 보세요. 오늘 수업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현재 사회생활 하실 때 부동산 공시법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 명칭일 뿐이고. 자,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단어가 3개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이 있고 공시가 있고 법이 있죠. 단어 3개. 첫 번째, 자,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나요? 그렇죠. 부동산이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 다음 이제 공시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자,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 그럼 이제 현재 공시 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게 있어요. 등기하는 제도. 또 하나는 등록이 있습니다. 그 등록이 뭔가 하면 이래요. 자동차를 사면 뭐 해야죠? 등록해야죠. 그 등록이 있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공시제도는 이제 등기가 있고 등록이고 이제. 이걸 묶으면은 법이 나와야죠. 첫 번째. 자,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들을까요? 여기가 첫 번째가 이거 이제. 부동산 등기법. 여기 표현합니다. 이제 됐고. 두 번째,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자, 그럼 이제 토지 등록인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그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이제. 여기 표현합니다,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죠,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이게 토지가 난 2개 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을 등기해야죠? 자, 그럼 이제, 건물 등기? 자, 그럼, 자,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것도 부동산 등기법. 뭔가 하면,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자, 혹시 이제 그거 들어봤나 보세요? 건축물 대장. 됐죠? 그거는 여기 있어요. 건축법.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법이. 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부동산 가격. 흔히 공시지가 그러죠? 자, 공시지가는 여기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가 난 법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자, 부동산을 공시한 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법률이 16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 뽑아놨어요. 뽑아놨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시법은 2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건축법은 글로 보내놨죠. 부동산 공법에.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는 이건 거기 나와요. 학계론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시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묶어서 공시법 그래요. 문제는 이게 정식 명칭이죠. 2개를 묶어서 지금 공시법 그랬죠. 그럼 이유는 이 2개 법률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이제 공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또 한번 공시가 뭐냐? 자, 첫 번째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요 갑은 매도인 그러겠죠. 을은 뭐다? 매수인. 문제는 보세요. 그럼 매수인 을은 이제 갑이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문제는 요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이제 뭔가면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토지를 팔고 싶죠. 설명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는 요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약간 부풀린다? 아니, 많이 부풀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뭔가면 요 을은 이제 갑이 말해준 거 믿을 수가 없죠. 우리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이제 확인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을은 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목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을이란 사람이 지금 토지를 샀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또, 자, 토지 면적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매매대금은 어떻게 구해요? 평당가격 곱하기 면적 나오겠죠? 면적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이제 여기는 갑의 토지, 병의 토지예요. 경계 어딘지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해야죠. 첫 번째 여기야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을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라 부릅니다. 이제 확인해야죠. 자, 두 번째. 자, 요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소유자.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뭐 들어봤어요? 가끔 나와요. 소유자. 저거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자, 또 만약에 을의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 을이 토지를 사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또 갑의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을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에서 1억 빼거나 갚으러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요것도 중요하죠. 여기 묶어서 여기 이제 권리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예요. 이제 매수인 을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 확인해야죠. 두 번째, 권리관계 확인해야죠. 그럼 문제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을이 저 토지에 토지 표시 궁금할 때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요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 이제 지적 공부를 봐야 돼요. 요게 이제 그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지적 공부. 자, 두 번째, 저 토지에 이제 권리관계 궁금할 때 권리관계.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이제 등기부를 봐야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럼 현재 보세요. 이 두 개 장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에 관한 법 여기가 요거예요. 공간정보법. 그럼 이제 등기부에 관한 법 이게 뭐다? 부동산 등기법. 이제 뭔가 현재 이 두 개 법률은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공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등기법이 12문제 나오죠. 또한 이제 공간정보법이 12문제, 24개. 세법이 몇 문제? 16문제. 그래서 이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지적공부와 등기부 나왔죠. 장부 좀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볼 장부예요. 장부 자꾸 보셔야 되고.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프린트가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는 그 책을 한번 펴보세요. 자, 책을 제가 책의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프린트는 따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책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 81페이지. 81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대장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주요 장부예요. 이렇게 이제. 자,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왼쪽 보세요. 왼쪽에 여기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가 있죠. 이 네 개 이렇게 묶어주세요. 왼쪽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묶어놓고 가운데 토지 표시라고 써 있어요.
토지 표시 이렇게 네 가지 들어와 있죠.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소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집원은 1590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들어보시면 돼. 밑에가 이제 지목이 나와 있고 면적이 6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토지 표시 들어와 있죠. 그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밑에 이제 적어놨어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등록번호. 그 등록번호가 그거예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죠. 왼쪽에는 뭐가 들어와 있고 토지 표시가,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왼쪽 꼭대기에는 이제 고유번호라고 딱 되어 있죠. 고유번호가 나와 있고, 고유번호. 밑에는 보시면 면적 옆에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뭔가 하면 이게 토지 이동 사유예요. 자, 지금 제목이 토지 이동 사유 그랬죠. 이거 이제 뭔가 하면 내 토지 변화하는 과정을 쭉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장부예요. 첫 번째 토지 대장. 이제 보세요. 자, 대장을 딱 봤더니 왼쪽에는 토지 표시 들어와 있죠.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이제 알아보는 거 게이지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되는 장부입니다.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적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일단 85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적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앞으로 볼 지적도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지적도는 되게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요. 원래 30cm랑 40c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게 이제 30cm. 여기가 40cm.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사이즈가 크죠. 이걸 다 떼줘버리면 용자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토지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요. 내 토지만 따로 이렇게 딱 떼줘요. 이렇게. 떼시켜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흔히 지금 우리가 때는 지적도 등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책을 잠깐 보세요. 85페이지. 자, 딱 보니까 이제 지적도라 쓰여있고, 요 밑에 십자가 표시 있죠. 요거를 이제 색인도라 불러요. 일단 제목만, 오늘은 제목만.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제, 자, 강하군, 교동면, 읍내리 이렇게 쓰여있고, 거기가 소재. 강하군, 교동면, 읍내리, 여기가 소재. 그 지적도는 제명 그래요. 지적도란 말은 제명. 이렇게. 자, 20장 중 8호. 자, 또 봐요. 20장 중 8호. 무슨 뜻일까요? 총 20장에서 8번 도면 그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이제 축척은 1200분의 1 이렇게 되고요. 1200분의 1. 그 밑에 이제, 자, 밑에 그 진한 테두리선이 있죠. 그거를 도곽선 그랬어요. 도곽선. 도곽선이 뭔가 하면 도면의 테두리선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자, 그 지적도는 제명 바로 밑에. 14전 나와 있죠. 14가 뭐다? 지번. 전이 뭐다? 그게 지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선들은 뭘까요? 그게 이제 경계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뭔가 하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토지 대장에서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왔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을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지적도에 나온 겁니다. 이제 거기 확인해 보는 거예요. 토지 모양까지. 그래서 이제 보시고 현재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보면 안양시청 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근데 모양 봤죠? 그럼 또 하나 이제 근데 이런 건 어때요? 현재요. 뭐 서울 강남 지역, 수도권의 신도시 그런 적은 집가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런 적은요. 이렇게 도면 가지고 계산을 못 해요. 이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어 놨어요. 자, 다음 장 가보세요. 자, 다음 장 가시면 89페이지. 장부가 또 하나 있죠. 자, 장부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짚어 보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지적도에는 내 토지 모양을 딱 그려놨죠. 그려놨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자,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야 돼요. 여기서 그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뜻?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이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특징합니다. 좀 이제 도면에서 내 토지 모양을 딱 봤죠. 근데 뭔가 하면, 보세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지역은요,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요. 도면을 딱 그려가지고, 도면 가지고 면적을 재줍니다. 다시요.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도면 가지고 면적을 재요. 그럼 그 면적이 정확, 부정확?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명칭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내 토지의 모양을 딱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점을 다 찍어놨어요. 점을 찍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해줘요. X축, Y축. 여기 있다.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좌표를 다 구했죠. 그럼 그 좌표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면 그 면적이 정확, 부정확?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이제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현재 뭐 서울에서 이제 강남 지역 그런 지역 또 하나 이제 수도권 신도시 그런 지역 만든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묶어서 그게 불러요. 지적 공부라 불러요. 장부 형식 보셔야 돼. 됐고. 지금 이거는 지금 지적 공부였거든요. 자, 또 하나 봐야죠.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자, 등기법 2장 가보세요. 등기법 2장. 자, 쭉 가서 이제 20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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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자, 일반 건물 등기 기록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등기부에 이제 등기 한번 이제 칠판도 잠깐 보시고 자, 이게 또 이제 또 하나 장부 요겁니다 이제 보시면 명칭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 뭔가 문제. 혹시 그런 말 들어봤죠? 등기부 등초본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등기부 등초본 안 그러고요. 이렇게 불러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 하고 하나 볼게요. 여기 이제 시간에서 등기부예요. 등기부. 첫 번째, 꼭대기에는 표제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표제부. 그 옆에 이제, 표제부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건물 등기부니까 건물 표시가 들어왔고, 토지 등기부는 뭘 적어요? 토지 표시 쓰겠죠. 이렇게 이제. 자, 볼게요. 자, 표시번호 1번 한번 들어보세요. 접수가 1994년 4월 9일. 소재와 지번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6736제곱미터. 자, 그러면 현재 좀 전에 우리가 토지대장에서 토지대장 왼쪽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왔죠.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걸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돼.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준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이제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제. 그래서 건물 등은 조금 달라요. 쓴 양식이. 됐고. 그 다음 갑구. 갑구 옆에는 뭐라 쓸 수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쓰여있지. 이제 갑구에는 뭘 적어라? 소유권을 적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순위번호는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매매. 그럼 이제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 소유자를 딱 적어줬어요. 이제 소유권 등기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을구. 밑에 을구이죠. 자, 을구는 뭘 적어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는 뭘 적어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양식을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재 지적공부에 관한 법, 그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등기부에 관한 법이 뭐다? 부동산 등기법. 이거예요. 포인트는 현재 공시법은 이런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게 공시예요. 이제 하나 또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우리 공시법에 이제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등기법 문제가 12문제 나오고요. 그럼 이제, 공간정보법이 12문제. 합쳐서 24문제죠. 그럼 이제, 세법이 몇 문제? 16문제. 그래서 묶어서 한 과목입니다. 또 이제, 우리 시험은 꽈락 제도가 있죠. 공시법, 세법은 꽈락 어떻게 정해요?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묶어서.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출제되는 문항 수고. 자, 계획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몇 개는 맞아야 돼요? 무슨 10개, 10개가? 11개. 최소. 내가 지금 최소 그래서 최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11개. 소도 그래. 말이 되냐, 이씨. 말이 돼. 자, 보세요.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하실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몰라요. 또 봐요. 얘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다는 말은 시험에 뭐밖에 못 내요? 법률 조문만 시험 내는 거예요. 근데 법률이 양이 작아요. 얘는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새로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기본적으로 다 맞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최소 11개 그랬어 지금. 자,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등기법 12문제 나와요. 자, 근데 목표. 자, 등기는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워.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뭐 줘야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을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지불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을 소유자단이다. 아직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언제나 등기는 매매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민법과 등기 관계. 사고는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민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요. 민법을 잘 잡아놓으시면 등기는 따라와요. 원래 그 관계입니다. 또는요. 등기를 잘 해놓으시면요. 민법이 되게 쉬워져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죠.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해라?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나 등기는 민법과 같이 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어려운 이유는 민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대신에 민법을 잡아놓으시면 등기가 따라와요. 진짜로. 그 관계예요. 그래서 등기는 어려운 대신에 꼭 하셔야 돼. 이걸 잡아야 민법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2문제 나오는데 한 8개 정도로 맞힐 수 있어요. 12개 몇 개? 8개. 자, 속으로 또 그러고 있어 또. 자, 얘는, 자, 보세요. 제가 12개, 8개 그랬죠. 예전보다 많이 좀 낮춰준 겁니다. 제가 원래 20개씩, 10개씩 불러줬어요, 이거.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보세요. 등기는 진짜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 문제를 함부로 내버리면 다 꽈락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꽈락을 방지하려고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은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보세요. 24개 나오면, 자, 24개 출제되면 적어도 한 18개, 19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18개 맞으면 몇 점? 45점.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요. 60만 나오면 되지 뭐. 이제. 편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근거가 얘 때문에 그래요. 공간정보법. 얘가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시법 파트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 이제 재밌는 거 뭔가 하면 이제 통계가 딱 나와보면요. 통계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공시법, 세법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공부 시작을 딱 했어요. 공부 시작을 딱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뭐 공부해야 돼요? 1차.
1차에서 이제 민법이랑 개론을 공부해야죠. 맞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1차 이제 2개 하고. 그럼 2차를 딱 이제 보면 2차는 제일 먼저 이제 뭐 공부해야죠? 그렇지. 중계. 중사법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한국말 같대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과목이에요. 중사법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공부해야 돼요? 공법. 자,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공법을 공부하는데 이 공법이요. 양이 엄청 많아요. 뭔가 하면 이제 학원 오시는 분들은 다르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2개가 끝나면 2차 들어오겠죠. 제일 먼저 이제 중사법 해야죠. 공법을 하겠죠? 자, 근데 이 공법이 영원히 안 끝나요. 혼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공시법, 세법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가요. 진짜. 그런 꽈락이지 뭐. 근데 자기 딴에는 자, 2개 했으니까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 하고 하는데 절대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사법 하시고 공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공시법을 공부해야지. 세법 먼저 하면 안 되지. 어디 기분 나쁘게, 자, 그래서 이제 공시를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세법 하시면 되지. 세법은 미안하지만 뜻을 밀어놨어요. 요건 뺏길 수 없다, 순서를.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1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한 4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많이 보세요. 1차 위주로. 그리고 또 그러고 온 거면 2차를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돼요. 2차를 5월 달에 딱 보면요. 딴 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4월 달까지는 1차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2차는 수업은 들으시고 복습은 짧게 하세요. 하시려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제. 시작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5월에 처음 본다가 아니고 수업은 다 들으시고 복습을 줄이시라고. 왜냐하면 이거 복습하면은 1차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한 4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수업은 다 들으시고 2차는 복습은 짧게 하세요, 짧게. 수업 다 끝나면은 그날 배운 책에서 중요한 제목 되게 쭉 훑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1차 공부할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놓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하셔도 괜찮아요. 또 특징이 또 하나 뭔가 하면 1차에서 민법하고 개론은 좀 이해를 요하는 과목들이에요. 2차 과목들은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근데 뭔가 문제예요. 생판 처음 보는 거를 바로 외우려고 치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거 절대로. 그러니까 한 기본적으로 2바퀴 들으시고 그 후부터 외워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요. 오늘 수업 듣고 오늘 외우는 거라. 한 5월 달에 3바퀴 듣고 3번째 외우는 거라. 이게 당연히도 오래 가는 거예요, 기억이. 대신 이거 한 거면 이렇게 하셔야 1차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차를 좀 이제 많이 보셔야 되겠지. 잡아놓으시고. 자, 그럼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공시법은 특징이 뭔가면요. 나오는 부분이 비교적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책에서 자, 첫 번째는 여기 한번 펴보세요. 자, 공간정보법 제 앞에 그 파란 종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 앞부분에. 그 본문 내용 뭐죠? 내용 정리 바로 앞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목차 나와 있죠. 제가 목차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목차를. 자, 이유가 뭔가면, 자, 보세요. 자, 법률 과목은요, 특이한 게 뭔가 하면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법률의 흐름을 쭉 잡으셔야 돼. 그리고 법률의 흐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목차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차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나오는 방법은, 나온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공시법 출제 경향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되어 있고, 크게 법률은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장이고, 이제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제 하나 특징은
언제나 법학책은 똑같아요. 1장은 총칙이에요. 총칙이고, 총칙 파트는 출제 비중은 되게 떨어져요. 대신에 총칙 보면 나중에 요거 나와요. 용어정의라는 거. 용어정의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이유. 현재 공간용어법 우리가 들어본 바가 없죠. 용어가 제일 낯설어요. 이거는 이제 용어만 잡으면 한 절반은 끝나요, 이제. 총칙은 이제 용어정의 위주로 보시면 돼.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2장의 타이틀은 토지의 등록이라 되어 있죠. 자, 토지의 등록. 자, 그럼 토지에 뭘 등록을 해요? 토지의 표시.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6가지가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등록을 시켜줘야 되지.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다시요. 토지 표시 6가지예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제 우리 시험은 첫 번째. 지번이 매년 시험 나옵니다. 지번. 또 특징을 또 말씀드리면 현재 이 지번은요. 29회 이후로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매년 시험 나오다가. 올해가 4년째예요. 지번은 올해 꼭 나옵니다.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목. 지목은 보통 한 해 2문제 나와요. 한 해 2개. 그 다음 이제 경계와 면적. 요거는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그럼 이제 작년 시험은 경계 나왔거든요. 올해는 뭐 나올까요? 오늘 면적 나올 차례입니다. 이 4가지예요. 시험 나오는 거. 지번, 지모, 경계, 면적. 보통 4문제 나옵니다. 이제 제가 포인트를 아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시요. 자,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를 어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3장이 지적 공부예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해요.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한다? 자른다. 그럼 이제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예요. 그리고 요 지적 공부는 시험 나오면 요거 나와요.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부분. 보통 2문제 나와요. 이렇게 시험 나와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인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등록사항이 보통 한 해 2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 등 여기는 뭔가 하면 이제 3장 뒷부분인데요. 이 파트는 특징이 보통 한 문제 나와요. 보통 한 개. 특징은 이제 작년 시험에는 여기가 3문제 나왔어요. 올해는 한 개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3장 지적 공부는 보통 3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순서 보세요. 자,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 후에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죠?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무슨 제일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문제가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여기가 지적 정리입니다. 순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건 일단 토지 이동 사유 이 파트가 보통 2문제 나와요. 올해 이제 2개 나올 차례예요. 토지 이동 사유라는 말. 이게 토지 이동 종류입니다. 그다음 축척 변경.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독립된 제목인데 이것도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매년 한 해 하나씩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 이제 지적 정리. 이거는 뭔가 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할 거예요. 여기가 보통 2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5문제 정도. 특징은 뭔가 하면 특징은 작년 시험에는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축적 변경 딱 한 문제. 올해 시험은 여기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지적 정리 이 파트 다시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그럼 다시 순서 보세요. 이제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지적 측량이에요. 측량을 해야죠. 하나 문제는 현재 우리 시험이 보세요.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에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요거 시험 나와요.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 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 또 요거에서 이제 지적 측량 족부 심사. 또 처음 보는 단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 족부 심사는 무슨 뜻?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족부 심사. 보통 이제 요장은 보통 2문제 나오거든요. 작년 시험은 3문제 나왔어요. 대상이 1문제, 절차가 1개, 족부 심사가 1문제, 3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의 특징은 자,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뭔가요? 보세요. 특히 여기 이제 이 법률은 시험 보러 딱 갔더니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법률입니다. 자, 보셔야 되고. 첫 번째였고요. 자, 이걸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쭉 넘어가서 등기로 가보세요. 자, 등기법은 160페이지. 160페이지 하면 또 파란 종이 있어요. 160페이지. 하시면 되고. 이제 등기법 목 찾으면 또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 똑같이 여기도 또 5장입니다. 5개 장이고. 자, 1장은 총칙, 그래요. 총칙이고. 총칙 파트는 또 내용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등기의 의. 그 다음 이제 등기 종류. 등기의 대상. 등기의 효력과 유효권. 5가지입니다. 이제 됐고. 근데 첫 번째요. 등기의 의는 문제거리가 못 되고. 등기 종류가 이제 시험 나와요. 한 해 하나씩. 요거는 뭔가 하면, 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은. 부기등기 기억나세요? 그게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부기등기. 또 하나 지금 제목이 부기등기 그랬습니다. 자,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순위번호가 1, 2, 3, 4로 표현하죠?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1-1번, 2-1번. 그게 이제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는 이제 거의 매년 하나씩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종류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대상. 자, 또 들어보세요. 자, 등기 대상은 보세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그 파트니까. 특징이 뭔가요? 이게 원래 시험에 되게 잘 나오던 파트인데 지금요. 23회 이후로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올해가 10년째예요. 올해는 꼭 나올 거예요, 이제. 내가 미리 찍었어, 이제 올해. 이제. 대상은 한 해 한 문제 나올 차례. 그 다음 이제, 자, 또 하나. 등기 효력, 유효권. 등기 효력과 유효권도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등기가 효력이 있냐, 없냐. 유효냐, 아니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등기 효력과 유효권이죠. 이 파트가요, 보통, 민법 시험에 보통 한 2문제 나와요. 민법에 시험 냈으니까 또 낼 이유가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 민법 시험이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시고 그거 이제 풀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총칙 파트는 이제 다 뭐랄까요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또 여기 이제 총칙이 이제 민법과 이어지는 사항들이에요. 이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총칙 하나. 두 번째는 타이틀이 등기의 기간과 설비예요. 자, 첫 번째 자 등기의 기간이 뭘까요? 등기소가 되겠죠. 설비가 2가지예요. 등기관이 있고 등기부가 있고. 우리 시험은 요거 시험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 요게 이제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그거 봤죠? 자,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적어야 돼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런 게 이제 시험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장. 언제나 등기는 절차법이거든요. 이렇게요.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뭔가 이제 등기 절차를 다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등기 절차예요. 이제 절차는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죠. 갑이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을이 이제 보세요. 자,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고, 등기관이 이제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심사를 해야죠.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수 있느냐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를 등기 절차라고 해요. 하나 문제는 이 등기 절차에서 이제 보세요. 우리는 뭐만 해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이 하겠죠. 앞으로 신청을 잘 보셔야 돼. 신청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거세요. 첫 번째는 등기 신청 형태를 물어봐요. 신청 형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등기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그걸 이제 공동 신청 그랬어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됐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 기관이 등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간공서 촉탁 등기라 불러요. 또 등기관이 스스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 등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여기서 쭉 나올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형태 파트가 되게 좀 복잡해요. 구조가.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좀 이제 어려운 사항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형태 나와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랬어요. 또 하나. 지금 제목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죠. 앞으로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서류. 이거 이제 이거예요.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말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자 이제 과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을한테요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갑이 을한테 어떤 서류를 줘야 돼요?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 등기 권리증 줘야지. 자, 또 하나 우리 흔히 이게 사회에서는 등기 권리증이라 불러요. 이거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 등기필 정보라고 표현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 또 이제 갑이을에게 어떤 서류 줘야죠? 인감증명. 인감대다 줘야지. 또 갑이을에게 주민등록 동처분 줘야지.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이런 서류가 이제 이런 서류를 이렇게 불러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 부릅니다. 앞으로 이제 정보 대신에 서류 부르시면 돼요.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하세요. 재작년 통계를 딱 보면요. 대법원 통계를 딱 봤더니요. 현재 서울 지역은 셀프 등기 비율이 40%가 넘어요. 40%란 말은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 등기는 자기가 스스로 해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서류만 해결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셀프 등기가. 그래서 서류 파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요거 잘 하면요. 서류 잘 보시면 나중에 등기하기 되게 수월해요. 뭔가 또 하나 특징은 예전에는 등기는 법무사가 다 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요. 워낙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그래서 대신 이제 셀프 등기 하시려면은 서류만 해결되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최근 특징 하나는 뭔가 하면 서류 파트가 조금 뭐랄까요. 출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통 이제 한 해 하나씩 정도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좀 이제 어려워요. 첫 번째가 이제 형태 물어보는 거. 서류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요거는 별 문제 없고요. 자, 보세요. 원칙은 갑과 을이 등기할 때는 원칙은 출석을 해야 돼요. 그걸 방문 신청 그래요. 등소 가서 서류 내라 그 말이죠.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 나와요. 전자 신청. 그 파트는 막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신청 후 절차. 이것도 이제 꾸준히 이제 시험 나온 부분이고. 자, 이제 보세요. 절차가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가 이제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했다. 문제 낼 거 없어요. 자, 근데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등기관이 심사했더니요.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등기관이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등기 못하겠다. 서로 돌려보냅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 부른다? 거기가 각하. 이게 시험 나와요. 또 이제 각하란 말은 뭔가 하면
자, 등기부 기록을 거부합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이 각하 처분 딱 떨어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한번 싸워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제 이의신청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나오면 요거 시험 나와요. 각하와 이의신청 두 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형태 파트 물어보는 거 하나, 서류 파트 물어보는 거 하나. 이제 두 문제는 기본으로 나와요. 이제 신청후에서는 이제, 신청후는 그거 시험 나올 거예요, 이제. 각하와 이의신청. 보통 여기가 이제, 총론 파트가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3장의 제목은 등기 절차 총론 그랬죠. 또 이제 보세요. 그럼 4장과 5장. 여기는 묶어서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절차 강론. 총론은 절차를 다 봤죠. 강론은 뭔가 하면 이제 총론을 다시 잘라서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 우리 책을 잠깐 보시면 책에서 목차가 이렇게 돼 있죠. 4장은 각종 등기 절차 1 돼 있고요. 5장은 절차 2라고 돼 있죠. 이 표현은 옛날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법률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은 표시등기라고 불러요. 5장은 권리등기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자, 표시등기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표제부 등기. 아까 우리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와 을구가 있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법이. 그래서 4장은 표시의 등기예요.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 요거는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가요. 7년에 한 문제 나와요. 7년에 한 문제. 또 특조 좋은 건 가면 한 문제 주잖아요. 난이도 최하예요. 주는 문제야, 얘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권리등기예요. 권리등기는 뭔가 하면 갑구, 을구 등기. 또 하나, 이제 또 올려보세요. 자, 지금 권리등기 그랬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지. 소유권 파트가 시험 나옵니다. 보통 한 해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기본이에요. 많이 나오면 4개까지. 그 다음 이제 용의권. 자, 민법 시간에 이제 용의물권 공부했죠?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이고, 여기다 임차권을 포함해서 우리는 용의권 그래요. 등기법에서는. 요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용의권 한 문제. 난이도 최하. 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 저당권도 한 해 하나씩. 얘는 난이도 최상. 뭐 또 쫄아. 최상 안 풀면 되지. 응. 자, 구분 건물 한 문제. 자, 또. 자, 구분 건물이 뭐예요? 아파트.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크게 볼 때는 101동 건물이 한 개의 건물이죠. 이것도 한 개의 건물이에요. 101동 전체도. 이제 우리가 이제 101동 큰 건물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잘라놨죠. 그래서 구분 건물 그 말이에요. 아파트는 구분 건물입니다. 이것도 한 해 하나씩 꼭 나와요.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가등기 한 해 하나. 기본. 여차하면 한 해 2개 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기법 12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소유권 파트가 3문제. 용의권, 저당권, 구분 건물, 가등기가 한 문제. 묶어서 7문제죠? 7문제는 기본으로 나와요. 뭔가 이제 12문제 나오면 여기가 보통 7문제 나옵니다. 앞으로 등기는 이제 뭐만 잘 보면 돼요. 그럼 안 돼. 총론을 봐야 강론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3장과 5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3장 총론. 총론을 봐야 강론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3장과 5장 딱 2개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신 이렇게 해서요. 등기는 진짜 어렵긴 한데 대신에 어려운 대신에 시험에서 문제를 다양하게는 못 내요. 다양하게 내버리면 닭가락이에요, 그냥.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나오는 파트 있죠. 그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책 한 권이 딱 있죠. 책 한 권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럼 책을 똑같이 다 정독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죠. 책을 볼 때는요. 우선은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봐야지. 시험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슬렁슬렁 봐도 돼요. 간단하게.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 시험 나온 부분은 열심히 보시고 안 나온 부분도 제껴버리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시간도 줄이고 반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징은 뭔가 하면 책을 보실 때는 이제 어디가 시험 나는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책을 보다 보면 책 중간에 기출 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봐요. 이 책을 보니까 제가 기출 마크 보니까 한 7년 단위로 찍은 것 같아요. 기출 마크가 많이 있으면 자세히 봐야지. 마크가 없으면 그냥 안 보고 또 좀 그렇잖아. 대충 봐.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실 때 이렇게 어디가 중요한지를 미리 아셔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24개 나오면, 자, 기억하세요. 본시험 가시면 최소한 19개나 18개 맞힐 수 있어요. 대신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고, 대신 또한 이렇게 하세요. 한 4월달까지는 일단요, 수업은 꼭 들으세요. 복습은 많이 하지 마시고. 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습 배울까요? 예습도 모른다니까. 예습 하지 마요. 언제나 우리 공부는 그냥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한 4월달까지는 수업은 꼭 빠지지 마세요. 자, 됐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우리 법률 기본 체계안조 한번 펼쳐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선 이제 공간정보법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